여러분,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의 운명이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12살 소년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가 전국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천안의 평범한 아파트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는 불과 6개월 만에 대통령부터 재벌 충수까지 이 나라의 모든 권력자들이 귀를 기울이는 현상이 되었습니다. 2025년 봄, 하늘이 직접 개입합니다.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는 이 수년의 예언. 지난 6개월간 327건이 개인 예언 중 단 하나도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본 것은 개인의 운명이 아닌 대한민국 7천만 국민 모두의 운명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게 될 이야기는 단순한 점술이 아닙니다. 이미 시작된, 그러나 아직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그 중심에 서 있는 한 사람, 그리고 우리 모두가 선택해야 할 세 갈래 길. 진짜 충격적인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왜 이 12살 소년은 갑자기 입을 다물었다가 다시 말문을 열었을까요? 왜 하늘은 그에게 때가 되기 전에는 말하지 말라고 경고했을까요? 그리고 2025년 봄, 정확히 무엇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변화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이미 여러분은 이 거대한 운명의 톱니바퀴 속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 이 아이가 밝힌 세 갈래 길의 충격적인 결말, 대한민국의 선택이 가져올 가장 극단적인 두 시나리오까지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절대 마지막까지 놓치지 마세요. 그 12살 소년의 이야기를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천안시 사복구의 한 평범한 아파트. 매일 새벽 4시면 엘리베이터 앞에 줄이 생깁니다. 커피를 손에 든 사람들, 염주를 만지작거리는 사람들, 그리고 희망과 절박함이 뒤섞인 얼굴들. 모두가 한 아이를 만나기 위해 3개월을 기다렸습니다. 김민준이라는 이름의 이 12살 소녀는 작년 봄까지만 해도 게임을 좋아하는 평범한 초등학생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아이는 갑자기 고열에 시달리며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열렸어요. 제가 봐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부모는 처음엔 반수는 열병으로 생각했지만 아이가 깨어난 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우리 아들이 갑자기 이웃집 아저씨한테 가서 내일 아침 차를 타지 마세요라고 했어요. 정말 다음날 그 아저씨가 캄솥하던 보스가 추돌사고를 당했자 어머니 박은정 씨의 목소리엔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감정이 묻어납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고 아이의 예언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전국에서 모여드는 사람들 때문에 아파트 주차장은 매일 만차입니다. 정치인, 기업인, 연예인들이 비밀리에 찾아와 아이의 한마디에 귀를 기울입니다. 저는 그저 보이는 걸 말할 뿐이에요. 하늘이 보여주시는 대로요? 민준이는 네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에 10명만 만나고 상담료는 받지 않습니다. 대신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내는 성금은 모두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입니다. 서울의 한 대기업 회장이 작년 가을 천안을 찾았습니다. 30년 동안 함께 일한 파트너와 수백억 규모의 계약을 앞두고 있었죠. 모든 준비는 끝났고 서명만 남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민준이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사방이 막힐 거예요. 물이 거꾸로 흐르는 걸 봤어요. 회장은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연기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한 달 후 파트너 회사의 회계 부정이 드러났고 검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만약 계약을 진행했다면 회장의 회사도 함께 무너졌을 겁니다. 더 놀라운 일은 정치권에서 일어났습니다. 한 정치인이 선거 전략을 묻자 민준님은 이름에 지혜, 시온, 미움이 들어간 사람을 찾으세요라고 했습니다. 당시엔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정세민이라는 인물과 손을 잡은 그 정치인은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당선됐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되자 무속계의 원로들까지 천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40년 경력의 한 무당은 이 아이에겐 하늘이 직접 열어준 눈이 있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봄, 민준이는 평소와 다른 표정으로 상담실에 앉았습니다. 이제는 개인의 운명이 아니라 나라 전체의 운명이 보여요. 아이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습니다. 하늘이 곧 직접 움직이실 거예요. 우리나라에 큰 변화가 옵니다. 327건의 개인 예언 중 단 한 건도 틀리지 않았던 이 아이가 이제 전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운명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어떤 특별한 예언을 한 직후 갑자기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기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상담을 중단하고 방에만 틀어박혀 있던 시간, 그리고 다시 입을 열었을 때
그가 한 첫 마디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왜 다시 그 자리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민준이가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왜 하늘은 그에게 잠시 침묵하라고 명령했을까요? 그날은 유독 민준이의 얼굴이 찬देख했습니다. 평소처럼 상담을 진행하던 중 갑자기 아이의 눈동자가 흐릿해지더니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 그 사람이 다시 그 자리에 있는지 이해가 안 돼요. 상담실에 있던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민준이가 이렇게 당황하는 모습은 처음이었으니까요. 아이가 본 장면은 기묘했습니다. 어두운 방에서 한 남자가 서류 더미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주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등에 굴렸던 사람들이 다시 모여들어요. 고개를 숙이고 손에는 도장과 서류를 대고 있어야 민준이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붉은 부장이 찍힐 때마다 그 사람의 그림자가 커져요. 점점 더욱 커져서 온 나라를 덮을 것 같아요. 상담실에 있던 한 기업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나요? 민준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얼굴은 안개에 가려져 있어요. 하지만 모두가 아는 사람이에요. 한때 물러났지만 여전히 힘을 가진 사람. 그 순간 상담실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모두가 같은 인물을 떠올렸지만 아무도 그 이름을 입에 담지 않았습니다. 무속계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심코 나온 말이 가장 강력한 예언이다. 민준이처럼 영역이 강한 아이가 자신도 모르게 내뱉은 말은 반술한 예측이 아니라 이미 정해진 미래를 보는 것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과거 유명한 무당들의 가장 정확한 예언들은 대부분 이런 순간에 나왔습니다. 더욱 의미심장한 것은 시기였습니다. 민준이가 이 환상을 본 것은 정확히 올해 초였는데 그 이후로 정치권에서는 미묘한 움직임들이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은퇴했다고 알려진 인물들의 측근들이 다시 활발하게 움직이고 오래된 정치 모임들이 재결성되는 일들이 일어났자 그 사람이 돌아오면 나라의 운명이 완전히 바뀔 거예요. 민준이는 상담이 끝난 후에도 계속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하늘이 보여준 것 중에서 가장 선명한 장면이었어요. 봄이 오면, 아니, 이미 시작됐어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실제로 최근 정치권 인사들 사이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마쿠에서 거대한 판을 짜고 있다는가, 그리고 그 중심에는 모두가 예상하지 못한 인물이 있다는가. 민준이의 예언이 현실이 되고 있는 걸까요? 하늘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민준이의 아버지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본 것이 정말이라면 이 나라는 곧 큰 소용돌이에 휘말릴 겁니다. 그리고 며칠 후 민준이는 더욱 충격적인 환상을 보게 됩니다. 무대 위에 두 사람, 찢어지는 지도,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붉은 바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맞이하게 될 거대한 변화인 서막이었습니다. 민준이가 본 환상 중에서 가장 선명하고 충격적인 장면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거대한 무대 위에 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앞으로 나아가려 했지만 다른 사람이 그의 옷자락을 붙잡고 뒤로 끌어당기고 있었죠. 처음엔 저항했어요. 하지만 결국 민준이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결국 그는 포기하고 수많은 서류에 도장을 찍기 시작했어요. 빨간 도장이 찍힐 때마다 무대가 흔들렸어요. 그 뒤에는 거대한 지도가 걸려 있었는데 그 위에 쓰인 글자는 너무 밝게 빛나서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태양을 직접 보는 것 같았어요. 하늘이 직접 쓴 글자 같았어요. 민준이의 눈에는 그때의 충격이 아직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 빛나는 글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우리나라의 새로운 길을 가리키고 있다는 건 확실해요. 갑자기 무대 위로 붉은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 바람과 함께 하늘에서 한 줄의 밧줄이 내려왔는데 무대 중앙에서 두 갈래로 갈라졌습니다. 한쪽은 밝고 환했지만 다른 쪽은 어둡고 음침했습니다. 사람들이 가짜의 길을 선택하기 시작했어요. 어두운 길로 간 사람들은 민준이는 몸을 떨었습니다.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결국 깊은 구덩이로 떨어졌어요. 그들의 비명소리가 아직도 귀에 들려요. 그때 한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새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었는데 붉은 바람이 불 때마다 그의 옷에 검은 얼룩이 생겼습니다. 그 사람은 필사적으로 옷을 깨끗이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닦으면 닦을수록 얼룩은 더 커졌고 손은 불에 타는 것처럼 아파했어요. 이 장면을 선여하는 민준이의 목소리는 슬픔으로 가득했습니다. 결국 그는 무릎을 꿇고 하늘에 올려다봤어요. 근데 이제 하늘이 직접 개입한다. 환상 속에서 민준이는 이 말을 분명히 들었다고 합니다. 그 순간
하늘이 열리고 강렬한 빛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그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일에만 몰두하고 있었자.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눈이 열려서 빛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경이로움과 두려움이 동시에 나타났자. 하지만 바른 사람들은 민준이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히려 눈을 더욱 꽉 감았어요. 빛이 강해질수록 그들은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갔어요. 이 모든 장면들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민준이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올해는 결정의 해야. 하늘과 땅이 함께 움직이는 해. 우리 모두가 선택해야 하는 해. 그의 말처럼 이미 우리 주변에서는 미묘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새로운 빛을 보기 시작했고 누군가는 더 깊은 어둠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준이가 본 환상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우리나라의 운명의 하늘과 연결하는 거대한 밧줄, 즉 구글의 끈이 격렬하게 흔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끈을 둘러싼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그 끈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거대한 밧줄처럼 보였습니다. 민준이는 이것을 구군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나라와 하늘을 이어주는 생명줄 같은 거예요. 그런데 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 그 줄이 미친 듯이 흔들리고 있어요. 폭풍 속의 배처럼요. 환상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줄을 붙잡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간신히 매달려 있었고 어떤 이들은 이미 손을 놓고 추락하고 있었습니다. 떨어진 사람들이 빠진 곳은 깊은 물이었어요. 그런데 그 물속에서 민준이는 잠시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의 것이 아닌 눈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더 충격적인 것은 우리나라의 기온 자체가 두 개로 갈라지는 장면이었습니다. 한쪽은 맑고 푸른 빛을 띠었지만 다른 쪽은 금이 가고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남쪽에서 시작됐어요. 검은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고 땅이 진동하기 시작했어요. 민준이의 설명은 구체적이면서도 섬뜩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무언가를 빌고 있었는데 그들의 기도가 오히려 균열을 더욱 크게 만들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하늘에서 붉은 번개가 내리쳤습니다. 그 번개는 동시에 두 가지 일을 일으켰습니다. 한쪽에서는 새하얀 건물이 솟아올랐고 사람들의 얼굴에 기쁨이 번졌습니다. 하지만 다른 쪽에서는 오래된 불건물이 무너져 내렸고 그곳엔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창조와 파괴가 동시에 일어났어요. 마치 하늘이 새로운 것을 세우기 위해 낡은 것을 부수는 것 같았어요. 민준이가 본 것 중 가장 의미심장한 장면은 이것이었습니다. 구군의 끈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나라 지도가 이그러졌다가 다시 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지도가 숨을 쉬는 것 같았어요. 아프게, 힘들게, 그리고 그 지도 위에 빛나는 점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불빛들이었는데 점점 많아지면서 서로 연결되기 시작했어요. 무섭게의 해석에 따르면 구글의 끈이 흔들린다는 것은 나라의 근본이 바뀌는 대전환기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이런 시기마다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민준이의 환상은 그 새로운 지도자의 출현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끈이 가장 격렬하게 흔들릴 때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민준이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손을 뻗자 끈이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마치 폭풍에 잠재우는 것처럼. 이 신비로운 인물은 과연 누구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역사의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구군의 끈이 흔들리는 이 순간 우리 각자의 선택이 나라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민준이가 본 그 구원자는 이미 우리 곁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평범한 모습으로 때를 기다리며 민준이가 본 환상 중에서 가장 선명했던 것은 바로 이 장면이었습니다. 폭풍처럼 흔들리던 구군의 끈이 잠잠해지는 순간 한 남자가 빛나는 판에 대고 서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불도 그를 피해갔어요. 마치 보호막이 있는 것처럼 민준이의 목소리에는 경외감이 묻어났습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그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걸을 때마다 발밑의 공기가 단단해지는 것 같았고 마치 허공을 딛고 걷는 듯 보였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 땅의 구원자는 이미 뿌리를 내렸다. 봄이 오면 드러날 것이다. 민준이는 이 말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인물의 특징은 놀라울 정도로 평범했습니다. 지금은 보통 사람처럼 살고 있어야 이름도 생김새도 특별할 게 없어야. 민준이는 잠시 눈을 감고 그때의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어릴 때부터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는데 왜 그런지도 모른 채 그저 견디고 있었대요. 환상 속에서 그 사람 주위로 빛이 흘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볼 수 없는 빛이었지만 하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태어날 때부터 있었대요. 선택받은 자의 표시. 민준이의 설명은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그 자신은 모르고 있어요. 때가 되기 전까지는. 올해 들어 하늘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가 본 환상에서는 거대한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불 하나가 내려왔습니다. 그 불이 그 사람의 손에 쥐어지는 순간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불은 권위의 상징이에요. 하늘이 직접 내린 권한. 처음에 사람들은 의심했습니다. 왜 하필 이 사람이? 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그에게서 특별함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가 말하기 시작하자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말이 아닌 빛으로 이야기했어요. 그의 말을 들은 사람들의 가슴에 작은 불꽃이 켜졌어요. 민준이는 그 지도자가 가진 특별한 능력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그는 분열된 것을 하나로 만들 수 있어요. 미움의 사랑으로, 절망의 희망으로 바꿀 수 있어요. 이것은 단순한 카리스마가 아니라 하늘이 부여한 특별한 은사였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그의 겸손함이었습니다. 권력을 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피하려 했죠. 하지만 하늘의 뜻은 거부할 수 없었어요. 민준이의 표현에 따르면 진정한 지도자는 권력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책임을 짊어지는 자라고 합니다. 이 예언된 지도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전통적인 영웅과는 다릅니다. 화려한 배경도 특별한 혈통도 없습니다. 그저 하늘이 택한 평범한 사람일 뿐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평범함 속에 비범함이 숨어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마지막으로 본 장면은 이 지도자가 국민들과 함께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높은 곳에 홀로 서 있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과 함께 새로운 길을 가로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준이가 한동안 말을 멈춰야 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늘이 보여준 어떤 금지된 환상 때문이었는데 그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의 운명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지난 봄, 민준이는 갑자기 모든 상담을 중단했습니다. 아무 설명도 없이 방문을 잠그고 일주일 동안 나오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조차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민준이는 그 기간 동안 같은 꿈을 반복해서 꾸고 있었다고 합니다. 일이 봉인되고 순이 묶이는 꿈이었어요. 민준이는 그때를 회상하며 몸을 떨었습니다. 하늘에서 경고하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때가 들지 않았는데 말했다. 함부로 열어서는 안 될 문을 열었다. 그가 본 것은 너무나 거대하고 위험한 비밀이었습니다. 그 환상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북쪽 하늘이 기울어지고 동쪽에 두 개의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남쪽에서 뻗어나온 순이 북쪽과 맞잡았고 중국에서는 거대한 불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바다는 검은색으로 변했습니다. 이것들이 동시에 일어나는 걸 봤어요. 하나가 아니라 모두가 연결된 사건이었어요. 민준이가 이 환상을 처음 입 밖에 낸 직후 동아시아 전역에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에는 보도되지 않았지만 각국의 고위층 사이에서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제가 말해버린 것이 현실에 영향을 준 것 같아요. 민준이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무속계에서는 이런 현상을 총기누설이라고 부릅니다. 하늘의 비밀일 때가 되기 전에 드러내면 그 비밀이 현실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역사상 많은 예언자들이 이런 이유로 침묵을 지켜야 했습니다. 북쪽 하늘이 기울어진다는 것은 권력의 축이 바뀐다는 뜻이에요. 민준이는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두 개의 태양은 두 개의 중심이 생긴다는가. 그리고 남북의 순잡음은 오랜 분달의 끝을 의미해요. 하지만 가장 불길한 것은 검게 변한 바다였습니다. 바다는 생명의 근원인데 그것이 검게 변한다는 것은 큰 재앙의 전조예요. 민준이가 다시 입을 연 것은 한 달 후였습니다. 하늘로부터 이제는 말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큰 사건은 이미 시작됐어요. 제가 말하든 말하지 않든 정해진 일은 일어날 거예요. 그의 재개된 예언 활동은 이전보다 더 신중하면서도 절박했습니다. 무속계의 원로들은 민준이의 침묵과 재개를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였습니다. 하늘이 직접 개입해서 시기를 조절했다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이 그만큼 중대하다는 뜻이라고 한 원로는 해석했습니다. 실제로 민준이가 다시 말하기 시작한 후 그의 예언들은 더욱 구체적이고 시급한 내용들이었습니다. 말하면 벌을 받는다고 했지만 침묵하면 더 큰 재앙이 온다고도 했어요. 민준님은 예언자의 딜레마를 토로했습니다.
사람들이 준비할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늘이 다시 말하도록 허락한 것 같아요. 이 금지된 예언이 암시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맞이할 근원은 한 나라의 운명을 넘어 동아시아 전체, 나아가 세계의 질서를 뒤흔 데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이 있습니다. 민준이가 마지막으로 본 환상, 세계의 개과 구원의 밧줄에 대한 이야기는 바로 이 거대한 변화 속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할 길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가장 최근에 본 환상은 녹화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몇 명만이 직접 들었고 그들조차 충격에 휩싸여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민준이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언된 지도자의 사조, 즉 운명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환상 속에서 그 지도자는 거대한 나무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문에는 기회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고 그가 문을 여는 순간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세 개의 밧줄이 공중에 떠 있었는데 각각 바른 색과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붉은 밧줄이었습니다. 투쟁이 길이에요. 이 줄을 잡으면 싸워서 이기지만 많은 것을 잃게 돼요. 민준이의 수뇌업은 명확했습니다. 붉은 줄 주변에는 전쟁의 그림자가 어른거렸고 승리의 환호성과 패배의 울음소리가 동시에 들렸습니다. 두 번째는 하얀 밧줄이었습니다. 저항의 길이에요. 맞서 싸우지만 바른 방식으로. 이 줄 주변에는 평화로운 저항의 물결이 흘렀습니다. 시위하는 사람들, 손을 맞잡은 시민들, 그리고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변화하는 세상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줄은 발랐습니다. 바른 사람들의 길은 보이지 않는, 오직 선택받은 자만이 볼 수 있는 투명한 줄이었습니다. 구원의 밧줄이에요. 하늘이 직접 내려준 길. 민준이는 이 줄을 사념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줄은 싸움도 저항도 아닌 제3의 길을 제시해야 화해와 통화,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길. 환상 속에서 그 지도자는 망설임 없이 세 번째 줄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투명했던 줄이 황금빛으로 변하면서 한국에서 시작해 전 세계로 뻗어나갔습니다. 이 줄은 한국에서 시작되지만 결국 온 세계를 하나로 연결해야. 민준이가 본 가장 감동적인 장면은 이것이었습니다. 구원의 밧줄을 따라 걷는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분열되었던 남과 북이 하나가 되고 동과 서가 손을 맞잡았습니다. 적이었던 사람들이 형제가 되고 미움이 사랑으로 바뀌는 걸 봤어요. 그리고 마지막 장면, 그 지도자가 깃발을 들어올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깃발을 들고 있었고 그들의 반합된 힘으로 하늘을 뒤덮던 먹구름이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태양이 다시 빛났어요. 이전보다 더 밝게, 더 따뜻하게. 민준이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준비는 끝났어요.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화신이 가득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의 중심이 되는 건 군사력이나 경제력 때문이 아니에요. 구원의 길을 먼저 발견하고 실천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 앞에는 세 가지 길이 놓여 있습니다. 붉은 길, 하얀 길, 그리고 보이지 않는 황금빛 길. 민준이의 예언이 맞다면 우리의 선택이 단순히 한국의 미래만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운명을 가점하게 될 것입니다. 그 지도자는 누구일까요? 어떤 길을 우리는 선택하게 될까요? 그리고 정말로 한국이 세계 구원의 시작점이 될 수 있을까요? 이 모든 답은 곧 드러날 것입니다. 민준이가 말한 대로 준비는 이미 끝났으니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천안의 12살 소년 민준이가 본 충격적인 환상들을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327건이 개인 예언을 단 한 번도 틀리지 않은 이 아이가 전하는 대한민국의 운명? 그것은 단순한 예언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선택의 기회입니다. 민준이가 본 것처럼 우리나라는 지금 역사상 가장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권력자의 기환, 국군의 흔들림,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의 등장. 이 모든 것이 바로 지금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미래는 정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세 개의 길 중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요? 투쟁이 붉은 길, 저항이 하얀 길, 아니면 하늘이 보여준 구원의 황금빛 길? 민준이의 환상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은 명확합니다. 진정한 힘은 싸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화해와 통합에서 나온다는 것, 그리고 한국이 그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이 예언의 주인공입니다. 평범한 우리 각자가 모여 비범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민준이가 본 그 지도자도 처음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부름에 응답했을 때 그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길에 걸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가 정말로 세계 구원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믿으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민준이의 예언 중 가장 마음에 와닿은 부분은 무엇인가요? 세계의 길 중 어떤 길이 우리나라에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주변에서 느끼는 변화의 징조가 있다면 나눠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앞으로도 한국의 영적 각성과 미래에 대한 심도 있는 내용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특히 민준이의 추가 예언이나 새로운 영적 현상들을 가장 먼저 전달받고 싶으시다면 꼭 알림을 켜두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하나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힘이 됩니다. 공유는 사랑입니다. 가족, 친구, 그리고 이 메시지가 필요한 모든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우리가 함께할 때 민준이가 본 황금빛 미래는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빛은 어둠을 이기고 사람은 미움을 이기며 희망은 절망을 이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봅시다. 감사합니다.